이번 시간에는 우리 반정교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정교화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 정교화라는 거는 테이블의 속성들이 이제 상호작용 속에 그런 관계를 갖는 그런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테이블을 무손실 분해하는 그런 과정을 보고 우리가 정교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교화라는 거는 중복된 데이터를 최대한 제거를 시키고 삽입 이상이다, 삭제 이상이다, 갱신 이상이다 해서 그런 이상 현상이 발생하지 않게 우리 함수적 종속성의 이제 특징에 따라서 우리가 큰 테이블을 우리가 분해해 나가는 그 과정을 보고 우리가 정교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교화에 보게 되면 이제 제1 정교형부터 시작해서 우리 제5 정교형까지 그렇게 있었죠. 이 테이블 큰 거 이제 하나를 이제 이렇게 해서 두 개로 이제 분해를 했어요. 또 이 테이블을 가지고 또 분해하고 또 이 테이블을 가지고 또 분해하고 그때 이제 분해할 때는 우리가 함수적 종속성의 그 특징에 따라서 이제 분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테이블 또 하나를 또 분해하고 그 다음에 또 이 테이블 하나를 또 분해하고 해서 이렇게 여러 개의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분해해 나가는 그 과정을 보고 우리가 정교화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교화를 했을 때 만약에 이 학생 테이블을 이렇게 정교화를 시켰어요. 시켜서 여기에는 이제 학생들의 인적사항들만 들어있게 만들었고, 여기에는 이제 우리 성적에 관한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저장되는 그 테이블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학과 정보가 들어있는 그 테이블 하나 또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어떤 과목들을 이제 수강하는지 그 수강과 관련된 그 데이터들을 한 군데 다 모아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교화가 다 끝났을 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그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능이나 이제 효율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데이터 관리를 이제 목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성능이 향상되게 사용할래? 요거를 이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전부 다 정교화 과정을 거쳐서 다 분해를 해버리면 중복되는 데이터도 거의 안 생길 거고요. 삽입 이상이다, 삭제 이상이다 해서 그런 이상 현상들도 거의 안 생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교화를 할 때 전부 다 이제 무손실 분해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들의 일관성도 우리가 유지를 할 수 있고요. 데이터베이스의 이제 품질도 보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제 관리 측면에서 본 거고요. 이제 성능이나 이제 효율성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정교화를 해서 이렇게 다 쪼개놨는데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는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어떤 학생들한테 이제 장학금을 줄 거예요. 그때 이제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장학금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제 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을 찾겠다라고 했을 때 이 성적 테이블을 가지고 이제 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을 찾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또 학과별로 찾아야 되니까 또 학과라는 이 테이블도 우리가 참조를 해야 되고요. 그 사람들의 이제 인적사항도 필요하니까 인적사항 이 테이블도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해서 한 가지의 데이터를 이제 검색을 할 때 여러 개의 테이블들을 우리가 참조를 해야 된다고요. 그때 이제 여러 군데 다 쪼개져 있으니까 여기도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그럼 많이 왔다 갔다 하면 할수록 속도는 어떻다? 느려지더라. 또 어떤 학과에 어떤 학생을 이제 찾고 싶어요. 그럼 이제 학과라는 이 테이블을 뒤져야죠. 또 인적사항이라는 테이블을 뒤져봐야죠. 거기서 또 전화번호 꺼내 와야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한 가지의 데이터를 이제 찾으려고 해도 여러 테이블을 이제 서로 조인해 가면서 우리가 찾아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정교화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정교화를 했다. 그랬을 때 이제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들을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되게 좋은 거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성능이 됐든 효율성이 됐든 이런 것들이 조금 다소 이제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교화된 거를 가지고 성능을 좀 더 좋게,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속도도 좀 더 빠르게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을 보고 우리가 반정교화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반정교화라는 거는 시스템 이제 성능 향상 그리고 개발 및 운영의 편의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교화된 그런 데이터 모델을 우리가 통합을 하고 중복을 하고 분리하는 그런 과정을 보고 우리가 이제 반정교화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 반정교화라는 거는 의도적으로 정교화 원칙을 위배하는 그런 행위를 보고 우리는 반정교화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반정교화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데이터의 이제 일관성이나 무결성 이런 거를 우선으로 할 건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이나 단수나 이런 거를 이제 우선으로 할 건지 일단은 먼저 우리가 결정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반정교화를 수행하게 되면 시스템 이제 성능도 향상이 되고요. 그리고 관리의 효율성 같은 것도 이제 증가가 돼요. 근데 데이터의 이제 일관성이 됐든 정합성이 됐든 이런 거는 오히려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정교화를 수행하는 가장 큰 이유가 성능 향상이에요. 성능 향상이랑 관리 효율성 증가인데, 이런 반정교화를 또 너무 과도하게 많이 해버리면 오히려 성능을 이제 저하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규화가 됐든 반정규화가 됐든 이런 거를 너무 과도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반정규화라는 걸 할 때는 중간중간에 우리가 성능 체크를 꼭 한 번씩은 해봐야 돼요. 이렇게 이제 반정교화를 시키는 그 방법이요. 반정교화를 시키는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테이블 통합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테이블을 이제 분할하는 방법도 있고, 중복 테이블을 추가시키는 방법도 있고, 중복 속성을 이제 추가시키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반정교화 방법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방법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운 이 내용은 우리 반정교화에 대한 그런 개념이죠. 이 개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요 반정교화에 대해서 우리 필기시험에도 물론 시험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지만 실기시험에도 이 내용이 출제된 적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반정교화의 개념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해하고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